남한강 휴게소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위에 현재 남양평 IC 바로 옆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정부가 추진해온 강상면 종점 안으로 결정이 되면 그 강상면 종점으로부터 1km 거리 내에 만들어지는 휴게소가 되게 됩니다. 이 휴게소는 올해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픈을 4개월 앞두고 있는 올해 8월에 갑자기 민자 사업자가 정해지고 그 민자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정고속도로의 휴게소는 총 207개가 있습니다. 그 207개의 휴게소 중 90%에 해당하는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100% 자금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 임대 사업자에게 보장되는 사업권 운영 기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의 휴게소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7개의 제정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단 한 번도 사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이 남한강 휴게소는 민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총 사업비 271억 원 중에서 도로공사가 이미 229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시점에서 민간 사업자는 42억 원의 돈만을 투입하고 15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민자 전환의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특혜의 의구심이 크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강 휴게소를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바로 2021년에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며 코스닥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테마주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많은 경제지와 주식 전문가들로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와 대학 동문일 뿐 아니라 관련된 회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후보로 나가겠다고 말한 그 즈음에 기존 주식 가격보다 가격이 5배, 5배 이상 급등했고 마지막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선언이 되고 나서 그 전후에는 12%나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특혜성 민자 전환이 왜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배정되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게소의 매출액은 인근 고속도로의 교통량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특히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1km 거리에 생긴다고 한다면 이 휴게소는 그 수익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한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2월에 취임하고 그 직후에 이 남한강 휴게소를 민자 전환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이 용역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교통량 산정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민자 사업자의 15년 사업기간 내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개통될 것이 매우 유력시되는 고속도로이고 더구나 그 분기점이 바로 불과 걸어서 갈 수 있는 1km 거리에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국토부가 밝힌 것처럼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만약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투입한 휴게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수익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로공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통량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시작하기 불과 며칠 전 국토교통부는 강상면 종점 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의 요지는 원안에 비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이 BC가 0.1이 더 높고 고로 더 경제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C가 0.1이 더 높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용은 변경안이 더 많이 들지만 교통량이 6,000대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000대의 교통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제가 4가지 질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자신은 모른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어느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원안과 수정안은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노선이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2가지 노선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개의 종점은 실제로 차로 4분 거리, 7km 거리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7km 차이밖에 나지 않는 종점이 변경된다고 해서 양서면이 종점일 때는 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을 6,000대의 차량이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이것이 상식적인 설명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이 긴 노선 중에 인구 밀집 지역은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 해당하는 곳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교통량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북광주 분기점에서 양평에 있는 종점까지는 전체 교통량의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로 논밭이 있는 저개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저개발 지역에 도래해서 종점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6,000대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전체 교통량의 22%에 해당하는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납득 가능한 설명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의 인구는 12만 정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여주시를 다 합치더라도 여주시는 11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을 획득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3기 신도시의 인구가 25만입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KDI가 발표한 예타 보고서를 보면 이 인구 25만의 3기 신도시가 유발하는 신규 교통량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대에 불과합니다. 25만 명의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하남과 남양주의 신도시가 유발하는 교통량이 1,000대에 불과한데 양평에서 종점이 7km가 바뀐다고 6,000대가 늘어난다, 6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고속도로가 송파구 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의 교통량 차이를 분석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65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고 송파구에 직접 연결되는 강남 3구를 합치면 160만 명의 인구가 이 고속도로를 직접 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얼마나 교통량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4,000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구 65만 명의 송파구의 도로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 4,000대밖에 늘어나지 않는 교통량이 어찌하여 양평군에서 종점이 7km 옮겨진다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5배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국토부는 명확히 설명하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